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갖고 그 성향이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다 보니까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을 마음껏 누리고 싶고 법 쪽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주변에서도 법조인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을 생각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.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폭이 넓은 경영학과를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. 회계사가 한번 돼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계 준비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학교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떠들 수도 있고 또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로 바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남아서 오래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1, 2 때 내신을 준비했을 때는 적어도 7시간 정도는 하려고 했었고 고3 1학기가 지나고 최저를 준비하려고 수능 공부를 했을 때는 한 8시간 반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에 맞춰서 적으면 제가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할 일들만 적었습니다. 시간은 안 적고.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 정도만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시간 날 때마다 하면서 하나씩 지웠던 것 같습니다. 학생의 임원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만약 못 끝내면 잠을 안 자는 식으로 그리고 그 부족한 잠은 다음 날에 학교에서 점심시간, 쉬는 시간에 채웠었던 것 같습니다. 차별점으로는 꼼꼼함을 들었습니다. 생기부에 있던 문장이나 글자 한 토시도 어색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했던 활동이 누락되진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다른 학생들이 가질 수 없었던 내용들을 어디서 구할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예로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수업을 공동교육 강좌를 활용해서 다른 타 학교에서 수강을 해서 그렇게 공부한 내용도 고스란히 생기부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제 생기부의 차별성을 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리더십 자리에서 했었던 일들이 좋게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 학문적으로도 사회 세특이나 철학 세특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갖고 철학만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고 골고루 잘하는 융합형 인재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서 그 점이 합격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. 면접을 준비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점을 뽑아야 한다면 차이점과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일반 전형 면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문에 나와 있는 여러 글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텐데 지문이 갖고 있던 그 각 주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 분석한다면 후에 나오는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고 개인적인 개별적인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는 3년 내내 성적이 다른 분 떨어지지 않았고 그 두 가지가 다른 학생들과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소서에서는 일단 제가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를 도와줬던 배려심이나 3년 동안 학생의 임원이나 회장을 했었던 리더십 그 두 가지가 매우 큰 요인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. 국어 공부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여기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항상 절차도 약간 몰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학원에서 제시하는 이 커리큘럼을 순순히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았고 정말 날개가 달린 기분도 많이 들어서 자유롭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 지원군 같았습니다. 일단 쌤들이 너무 착하고 제 질문을 잘 받아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학원 가기 시간이 살짝 애매하다 싶을 때 저는 아예 일찍 가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수업을 듣고 집을 가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일석이조여서 스터디 카페가 매우 좋았습니다. 저는 일단 후배들에게 1일 플래너를 권장을 하고 그 1일 플래너를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공격적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학습에 대한 조언은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학습 말고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막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 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거나 공유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꺼려합니다.
물어봤는데도 막 모르쇠로 일관했던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서 속으로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친구들한테 얼만큼 알려줘야 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고민이 왔을 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 자신한테도 좋고 그 친구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에게 전달을 했을 때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친구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.